세레벤 스포츠 장동입니다. 박주영 선수가 은퇴합니다. 그리고 박주영 선수는 마지막 경기에서 한 골과 하나의 도움을 추가하며 101개의 공격 포인트를 남기면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고 대한민국 대표팀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만들었던 한 명의 스트라이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신인 박주영이라는 선수가 물론 학창시절에도 팀이 조별 탈락을 하는 와중에 득점왕을 차지하는 맹활약을 했지만 국제무대에도 역시 일찍 데뷔했습니다. 때는 2003년, 지금은 범죄자가 되어버린 최성국과 김동현, 그리고 패트리어트 정조국이 주축이던 83-84년생 위주의 대표팀에 85년생으로는 유의하게 뽑혔던 선수가 박주영이었습니다. 물론 같은 85년생 수비수 김진규는 빠른 85년생이라 엄연히 고등학생으로 대회에 합류하고 평가전에 출전할 정도로 천재로 인정받은 건 박주영이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본인의 나이대가 된 19세 대표팀부터는 확실하게 맹활약을 했습니다. 이때 히라야마 소타라는 일본의 대형 스트라이커가 등장하면서 라이벌리가 형성되었고, 오히려 일본의 히라야마는 피지컬을 앞세운 스트라이커, 그리고 힘보다는 기술과 결정력으로 승부하는 박주영의 구도도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웠죠. 아시아 예선부터 득점왕과 MVP를 차지했고, 카타르컵 같은 데에서는 유럽팀을 상대로도 우습게 출전 경기수 대비 득점이 더 많은 기록을 여러 번 남겼습니다. 다만 야심차게 출전했던 2005년 U20 월드컵에서 맹활약을 기대했지만 스위스와 브라질에게 패했고, 나이지리아를 극적으로 역전하는 드라마를 연출했지만 조별 탈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 성인 대표팀에까지 데뷔를 하면서 월드컵까지 이어갔지만 청소년 대표팀과 아시아 예선에 비해서 날카롭지 못했고, 특히 A팀에서는 박주영의 본 포지션이 스트라이커보다는 윙어로 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월드컵도 3차전 스위스전에서 선발 출전했지만 선실점하는 계기를 만든 이 파울을 하는 바람에 프리킥을 내줘서 실점하게 만든 것도 박주영이었죠. 반대로 K리그에선 센세이션 했습니다. 먼저 프로 입단 전 포항 스틸러스와 약정을 깼다는 뉴스로 시작됐습니다. 포항이 박주영의 고교 시절 브라질 유학을 지원해 주었고 우선 협상권을 가지는 약정을 했지만 그것을 깨고 서울로 갔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포항의 조건이 좀 열악했고 더 좋은 조건과 모교 고려대 인주잔디 구장 건립을 약속한 FC서울로 입단을 했습니다. FC서울을 신인임에도 무려 10번을 배정하며 기대를 드러냈고, 박주영도 기대에 응하듯 골을 쏟아냈죠.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면서 신인임에도 광주 상무와 포항을 상대로 2번의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전체 32경기에 출전해서 18골 5도움을 기록하는 괴물같은 활약을 했습니다. K리그 MVP까지 거론이 되었지만 후반기에 유럽에서 복귀해 팀을 우승시킨, 리그를 절반만 뛰고 우승시킨 이천수의 활약에 밀렸다 치더라도 경쟁까지 가능한 수준까지 갔었고, 신인왕에서는 만장일치로 선정되는 등 기록적인 데뷔 시즌을 보는 게 박주영 선수죠. 전성기 박주영, 2006년까지는 10골을 기록하고 연착륙하는 듯 했으나 2007년과 2008년은 맨투맨으로 조지는 당시 K리그의 특성에 밀려서 골수가 5골, 4골로 확 줄었습니다. 물론 그냥 골수가 준 것은 아니고 기네슈 감독이 박주영을 다양하게 활용한 탓도 있습니다. 윙어로 뛰거나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경우도 꽤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올림픽 팀의 주축이었고 골을 기록하는 등 팀 성적과는 별개로 본인의 가치는 확실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진출하죠. 프랑스 리그 앙의 AS 모나코로 말이죠. 모나코는 명문입니다. 다만 박주영이 뛰던 시기는 아니었다는 게 문제죠. 박주영 입단 전후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활약하거나 리그 우승권에 도전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이 당시는 강등을 피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나코 역시도 박주영에게 10번을 주면서 기대를 드러냈고 첫 시즌에 5골 6도움이라는 11개의 공격 포인트로 리그 적응을 마쳤습니다. 특히 2년차에 9골, 3년차에 12골을 넣으면서 모나코의 주 득점원으로 활약을 했지만 팀은 전력이 많이 약해서 3년차 시즌에 강등되면서 모나코와의 인연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시기 국가대표팀에서 박주영은 이근호와 함께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습니다. 모나코 이적 후 약간의 부침이 있었지만 양박쌍용이라는 박지성, 박주영, 기성용, 이청용이라는 대표팀의 4개의 중심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맹활약을 했죠. 특히 월드컵을 1년 앞둔 시점부터 허정무 최다골 기록을 가지고 갈 정도로 박주영은 기대에 걸맞는 활약을 해줬습니다.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메시의 어시스트를 받아 자책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3차전 나이지리아전에서 프리킥 골을 넣으면서 원정 첫 16강 진출에
다리를 놓기도 했고 16강전 우루과이전에서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우루과이의 골대를 맞추기도 하는 활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월드컵 이후 조광래호 시절에도 2011년에만 A매치 8경기에서 11골을 기록하고 아스날 이적 후에는 3경기에서 6골을 기록하는 그야말로 대표팀의 주포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박주영은 드리블을 갖춘 스트라이커를 넘어서 공중볼 싸움도 되고 연계도 되는 만능형 공격수로 거듭나던 시점이었죠. 그러나 하락의 박주영. 2011년 모나코가 강등당한 이후 이적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박주영이 2006, 2010 두 번의 아시안게임과 2008 올림픽에서 병역 특례에 실패했고 그로 인해 병역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다는 것이죠. 원래는 리그 앙의 신생 강팀 그리고 전 시즌 우승팀이었던 릴로의 이적이 유력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맨유에게 8대2로 대패하고 공격진에 내구성 문제가 있던 아스날이 박주영을 노렸고 당시 아스날 감독이던 아르센 벵거가 직접 박주영과 통화를 하면서까지 설득한 끝에 릴에 가지 않고 바로 런던으로 갑니다. 불안감은 있었습니다. 벵거 감독이 아시아 선수를 영입해도 경기 기용을 잘 안 하기 때문인데요. 이나모토가 경기에 뛰지 못하고 웨스트 브롬위치 알비온으로 이적을 했고 미아이치료도 그랬습니다. 그나마 박주영은 대표팀에서 꾸준한 활약을 했고 리그에서도 활약했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까 했죠.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부상을 당하던 반페르시가 철강왕이 되어 시즌 내내 활약을 했고 겨울엔 티에리 앙리가 긴급 단기 임대로 오는 등 주전 경쟁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결국 첫 시즌의 프리미어리그는 박지성과 코리안 더비만 10분 정도 소화했고 챔스를 2경기 그리고 컵 경기가 3경기 그나마 칼린컵 볼튼전에서 멋진 골을 넣은 덕에 골 기록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런던 올림픽에서 2골을 기록하고 동메달을 따내면서 병역 특례를 드디어 따내게 되었지만 포도스키와 지루가 영입이 되면서 입지는 더 좋아졌고 스페인의 라리가 1부 리그 셀타비고로 임대를 갑니다. 임대를 가서도 26경기에 출전하지만 4골 1도움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남겼고 동선이 비슷한 스타일의 이아고 아스파스와의 상성도 잘 맞지 않으면서 교체로 뛰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결국 아스날의 마지막 시즌에서도 컵대회 한 경기만 뛰는 상황이 되었고 월드컵이 열리던 해인 2014년 와포드로 임대를 갔지만 봉화지겸으로 2경기 출장에 그치는 불운이 계속되었죠. 이 하락세의 시기, 이 시기의 기간 동안 대표팀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아스날에서 경기를 뛰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경기 감각이 떨어졌고 대표팀에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병역 문제가 불거지던 시기 최강희 감독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홍명보 감독과는 기자회견에 나오면서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고요. 런던 올림픽 이후 대표팀에서 출장이 적어졌고 경기 감각 부족은 브라질 월드컵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월드컵에서 큰 실패를 겪었고 이후 슈틸리케 호에서 한 경기 출전에 그치며 대표팀 커리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기성용은 박주영에게 대표팀을 생각한다면 뛸 수 있는 팀으로 갔어야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스날에서의 생활을 고집한 박주영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당시 대표팀의 구성원들도 박주영의 행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영 그리고 지금의 박주영 이후 사우디를 거쳐서 FC 서울로 복귀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럽파 공격수가 만 30이라는 나이에 친정팀으로 돌아온 것이죠. 어쩌면 완전히 꺾였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박주영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5골을 기록했고 특히 2020년에 팀 내 최다골을 기록할 정도로 서울의 중요한 축구로 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이상하리만큼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0골 0도움으로 시즌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K리그 우승도 달성하는 결승골을 넣은 적이 있고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팀을 구해내는 초장거리골을 넣는 좋은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 37세의 공격수를 또 한 팀이 원했습니다. 바로 울산 HD죠. 첫 해에는 9경기에 나와 한 골을 기록하고 특히 코로나 와중에 선수가 부족할 때 힘을 보태는 활약으로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박주영이 합류한 시기부터 울산은 K리그에서 3연패를 했죠. 2023 시즌부터는 플레인 코치로 전환되면서 경기 출전이 아예 없었고 2024 시즌 한 번 더 플레인 코치로 등록되며 현역 신분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이 돼 2024 시즌에 울산의 서울 원정 경기에 울산 선수단의 배려로 친정팀 서울의 팬들에게 인사할 수 있게끔 전반전에 10여 분 정도 출전을 했고
최종전인 수원FC와의 경기에서 70분에 교체 출전하면서 홈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퇴장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퇴장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후반 39분 아타루의 역전골을 어시스트 했고, 후반 45분에 이청용의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슬라이딩하며 밀어 넣으면서 울산에서의 리그 첫 득점과 동시에 38라운드 베스트 11에 뽑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화려하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모나코 영주권을 통한 병역 연기 문제나 아스날 시절부터 이상한 선택을 하면서 선수 생활에 아쉬움도 남기고 이래저래 탈이 많은 선수였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고, 중요할 때마다 입을 여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성격은 오히려 더 많은 말을 양산해냈죠.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한 시대를 풍미한 스트라이커이면서 한때는 대표팀의 가장 에이스 스트라이커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마저 은퇴를 못 박는 것보다 안 보이면 은퇴한 것이라고 생각해 달라며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싶다는 그 다운 멘트지만, 그래도 축구계에서 또 볼 수 있기를 기원을 하면서 박주영 선수의 제2의 인생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레벤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서울 갈 때 참 그때 그 뉴스하고 그 화제성이 정말 대단했는데. 아, 그러니까 올해 링가드 올 때만큼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조금 과장 보태서 박주영 보러 구장이 꽉 차고, 박주영이 골 넣는 걸 보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그런 정도의 선수였으니까. 나는 그때 K리그를 본 것 같아. 그때 K리그 2005년이니까 형은 볼만했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센세이션했냐면, 수원 삼성을 제외한 타 팀들은 포스터에 박주영을 넣었어. 그러니까 우리 팀에 박주영이 온다, 우리 팀 상대로 박주영을 우리가 상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박주영의 출전을 좀 예상하게 만드는 그런 홍보를 할 정도로 센세이션한 선수였지. 선수 이후에는 뭘 한다는 얘기는 없어. 지도자를 할 것 같아. 그 지도자 수업을 한 거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할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그 국가대표, 그러니까 은퇴를 할 때 은퇴식을 해주는 국가대표 최소 경기 수가 70경기야. 박주영이 68경기를 뛰었어. 2경기가 모자라잖아. 근데 박주영이 어찌됐건 고락이 있기는 하고, 사람이 실수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올림픽이나 원정 16강 같은 성과가 기록이 있고 묻어 있으니. 근데 또 박주영 성격상 거절할 것 같기도 해. 근데 그래도 이제 국가대표 팀에서 그를 응원했던 팬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하지. 2경기가 모자란 건데, 좀 이거는 어느 정도 이런 거야말로 협회가 좀 유도리를 발휘해서 박주영 같은 경우에 은퇴식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박주영도 물론 이제 울산과 서울 팬들에게도 그렇지만, 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좋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가 운동장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는 게 그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마지막인 순간이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지.